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라이브입니다. 이 진짜 글로벌 경제 환경 정말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진짜 충격적인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는데요. 미국 은행을 시작해서 정말 금융위기 조짐이 보였었는데 그게 간신히 좀 막아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정말 미국의 우방 중의 우방인 사우디가 웬걸 오페크를 주도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사우디가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유가가 그냥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러 패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시, 금값,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진짜 다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패권이 진짜 흔들릴 것이냐.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오랫동안 패권을 유지했던 미국 같은 나라한테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어떤 패권 전쟁의 향방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먼저 우리가 알아볼 부분, 이건 뭐냐면 사우디가 진짜 등을 돌린 거냐, 돌린 게 완전히 영원히 돌려서 등진 거냐, 이 가능성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건지, 또 왜 이렇게 사우디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달러 패권까지 쭉 가야 될 텐데, 자, 먼저 이 사우디가 등을 돌린 이 부분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이 사우디 이 주도하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계획을 발표한 거, 이게 116만 배럴이라고 처음엔 알려졌지만 러시아 감산까지 합치면 166만 배럴.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200만 배럴을 감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 게 무려 366만 배럴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하루에 사용하는 이 원유의 양은 1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한 3.6%니까 이게 뭐 1억 배럴인데 3.6%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의 사용은 진짜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3.6% 정도 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장 유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뭐 3월 17일에 1배럴에 72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이라크에서 작은 소송 사태, 여기서부터 반등을 좀 시작하더니 이게 결국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까지 하니까 85달러까지 돌파를 한 겁니다. 야, 이게 72달러일 때는 물가 안정에 엄청 도움이 되어 보이는데 85달러 그러니까 이것도 물가가 또 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이 오펙 플러스의 결정은 정말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셈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미국이 지금 물가냐 금융시장의 안정이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파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계속 도모하려면 빨리 금융시장에 돈을 풀든지, 그러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중에서 돈을 막 걷어들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물가 불안을 잡으려면 또 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그 딜레마 속에 지금 미국 경제가 있었는데, 이 2월 달에 의외로 미국의 물가가 좀 둔화되는,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이 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니까 금융시장 안정에 좀 집중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유가가 다시 들썩거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 그러니까 사우디가 하필이면 감산을 해도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 문제거든요. 미국은 엄청난 양의 원유를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뭐 세계적으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 이게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냐면 원래 7억 3천만 배럴까지 비축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축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걸 허투루 써왔어요. 뭐 좀 유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계속 원유를 방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유가가 올라갈라 그러면 원유 방출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저게 좀 신경 쓰였죠. 이 비축량이 좀 많은 게 아니라 7억 3천만 배럴까지 비축할 수 있으니까
요게 좀 소진되거나 문제가 생기기를 사우디는 아마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가가 좀 오른다고 1억 8천만 배럴 이걸 방출하면서 막 유가를 잡아냈거든요. 이게 진짜 많은 양인데 문제는 이걸 계속 남발하다 보니까 7억 3천만 배럴까지 쌓을 수 있는데 요거 남아있는 게 3억 7천만 배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반토막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채워나가야 된다. 지금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72달러.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이제 원유 사서 다시 채워넣자. 슬슬 몸풀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전략 비축률을 또 이렇게 모아놔야 나중에 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역시 사우디의 이 감산 이 순간이 딱 언제였냐. 전략 비축류 이제부터 사놓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딱 감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 비축류가 사실상 동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가가 떨어진다는 이유,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이유만으로는 전략 비축류를 방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 같은 데 대비해야 되는 그 정도의 최소의 양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가가 폭등을 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미국의 수단이 사실상 소진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사우디가 진짜 동맹이 아니라 왼수같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왼수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미국이 볼 때. 그럼 미국이 강경하게 뭔가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너 사우디 이러면 돼? 라고 뭐 경고를 한다든가 뭐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미국에서 이렇게 막 감산을 해서 뒤통수를 세게 때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이 80년 전략 파트너다 오히려 막 치켜 세우면서 앞으로 협력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말 안 하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미국이 그 대단한 미국이 사우디 앞에서 지금 쩔쩔매면서 사우디가 마음껏 지금 간산을 해도 아무 말 못하고 한없이 작아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위상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제가 먼저 따져본다 그랬죠. 도대체 사우디는 왜 이렇게 미국에서 등을 돌린 거냐.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우디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 만한 진짜 약간은 이게 삐진 거 수준을 넘어설 만큼 진짜 이걸 넘어서서 분노할 만한 일들이 한 5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실은 셰일 혁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우디가 진짜 분노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원래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렇게 진짜 혈맹이 된 이유 그 이유를 먼저 따져보면요. 사우디는 항상 걱정이 뭐냐면 안보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처음엔 뭐 이스라엘도 걱정을 했고 또 시아파 종파가 다른 이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할까 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야, 사우디 걱정하지 마.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대신 말이야. 이 원유를 팔 때는 항상 달러로만 팔아야 돼. 요 비밀 협정이 1970년대에 있었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 안보는 너한테 맡길 테니까 대신 너 달러 패권 우리가 지켜주는 거야. 이러면서 사우디와 미국의 혈맹 관계는 아주 진짜 단단한 동맹처럼 유지돼 왔습니다. 근데 이걸 깨버린 게 뭐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1910년부터 셰일 혁명이 진짜 본격화됐는데 그때 셰일 오일이 하루에 100만 배럴이 나왔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800만 배럴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원유 사용량이 한 1억 배럴, 뭐 최근 일이지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 800만 배럴이면 이 전 세계 원유 사용량의 8%라는 얘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셰일 오일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수출국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사우디가 진짜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2014년만 해도 1배럴의 원유 가격이 $100가 넘었었는데 셰일 혁명으로 진짜 이 엄청난 양의 이 원유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2016년에는 1배럴에 $3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한테 욕을 한 거예요. 야 말이야, 미국 너희가 힘들 때마다 너희 이 석유 없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석유 창고냐? 우리가 사실상 전략 비축류 우리가 무슨 너네 전략 비축류 창고냐? 너희들이 원할 때마다 우리는 원유 증산하라 그러면 증산해줬고 또 좀 필요하면 감산해달라면 감산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너네가 좀 우리를 위해서 이번에 셰일 오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이거 좀 너희가 좀 통제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무시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 우리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아. 이거 전부 다 민간업자가 하는 거야. 사우디 너희는 이거 전부 다 이 정부에서 통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개인 사업자들 통제 못해. 자, 이 태도가 1차 분노를 이끌어낸 거죠. 진짜 분노했던 게 이 사우디가 30달러로 원유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감산을 해야지. 감산을 딱 해요. 그럼 그 감산한 만큼 셰일 오일이 더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산해서 잠깐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셰일 업자들은 더 많은 셰일 오일을 개발하고 이 프래킹 업자라 그러는데 이 파쇄한다 그래서 프래킹 업자인데 이 파쇄를 하는 이 프래킹 업자들이 더 많은 셰일 오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산만 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미국한테 뺏겨버려요. 야, 그러니까 진짜 사우디 입장에서 그때 야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분노가 한번 삭히고 간신히 넘어간 거죠. 그 당시 30달러일 때 사우디가 왜 어려웠냐면 사우디는 이 석유의 생산 단가는 전 세계 최하입니다. 쿠웨이트와 함께 1배럴에 뭐 9달러, 10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석유를 기반으로 복지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우디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진짜 막 공짜로 대학 보내주고 공짜로 유학까지 보내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모든 게 공짜인 이런 나라잖아요. 자, 이 공짜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가가 최소한 60달러는 돼야 나오는데 30달러 되니까 이거 국가 재정에 펑크가 날 정도가 된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진짜 얼마나 화난지 모르는데 간신히 이제 삭히긴 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분노의 요인이 나왔습니다. 자, 셰일 혁명 때문에 또 일어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셰일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 중동에 대해서 아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본 것 같아요. 중동에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 미국이 쏟아붓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예전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 왔지만 이제는 에너지 순수출국이야. 야, 이게 중동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오바마 행정부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평화를 유지하는데 진짜 엄청난 비용과 군인 희생을 하고 있다. 야, 이거 진짜 억울하다. 이제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중동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중동 질서를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하게 됩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뭐냐?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한 겁니다. 자, 사우디와 이란의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진짜 딱 둘이 들어서서 이 얼추 보면 국토 면적도 좀 비슷해 보이고 인구는 이란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두 나라 진짜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일단 사우디는 수니파고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이 종파 정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1979년에 들어선 이란의 혁명 정부는요. 사우디 등 이 수니파 왕정 자체가 이건 교리를 어긴 거다. 그래서 왕정을 반드시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사우디 왕정이잖아요. 왕정. 그리고 사우디 왕가가 생각할 때 이란은 우리를 타도해야 된다. 우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란이 진짜 깝깝하고 진짜 이 정말 원수처럼 보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란도 사실은 굉장히 경제력도 있고 진짜 원유 매장도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란이 핵 개발하고 막 경제 제재 계속해서 더 심한 경제 제재 이렇게 받기 시작하니까 2006년부터 경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 겁니다. 그나마 이게 사우디한테 다행이었던 거죠. 인구도 2배가 넘고 이란이 더군다나 이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똘똘 뭉친 그런 좀 측면이 좀 있어요. 사우디보다 훨씬 좀 이렇게 결속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 제재를 받으니까 진짜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싸워볼 만한 오히려 사우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갑자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중동에 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핵 합의에서 이 핵 합의 때문에 이란이 이제는 국제사회로 복귀를 해서 석유를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우디하고 충분히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모든 다른 경제적 조건을 보면 이대로 석유를 계속 팔 수 있으면 이란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 좀 이상하잖아요. 사우디는 미국하고 정말 혈맹 같은 관계인데 이 정말 사우디 입장에서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왜냐하면 왕정을 타도한다니까 뭐 시아파, 수니파 이걸 떠나서 우리를 타도하겠다는데 그 원수 같은 이란을 키워주려는 오바마 행정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은요. 어떻게든 오바마 행정부는 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 중동에 돈을 쓰지 않겠다.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가성비가 떨어져. 이 생각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둘이 경쟁하는 사이에서 사우디 국방과 안보를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동맹 관계를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 미국의 달러 패권도 계속 유지하면서 중동 질서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2015년에 핵 합의를 한 다음에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완전히 패싱을 당했습니다. 이런 패싱도 진짜 이런 패싱이 없을 텐데 자, 원래 사우디 국왕은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 이제 국빈 방문이니까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었어요. 근데 마중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당연히 이 사우디 같은 나라는 국영 TV로 이거 생중계로 하거든요. 생중계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찬밥 핀세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났으면 사우디를 좀 이렇게 살살 달래거나 했으면 될 텐데 오바마 대통령의 그 당시에 태도는 뭐였냐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봐라. 왜 그러냐 도대체 너희. 이런 식의 태도를 하니까 또 역시 분노를 자아낸 거죠.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건 잘못은 아닌데 하필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때 미 의회가 9.11 테러에 이 사우디 정부가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9.11 테러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아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9.11 테러에 자기들이 책임이 있다. 이게 형사적이 아닌 민사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 간주를 하고 유가족한테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법안. 야, 이게 정말 우방인데 사우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당시에 진짜 분노한 사우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7,5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투매해서 너희 경제 진짜 망가뜨려 놓겠다. 미국 경제까지 파괴해서라도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투매를 하면 자기들도 손해보겠죠. 우리가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너희 미국 가만히 안 있겠어.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이 분노한 상황이었죠. 자, 이게 두 번째 분노입니다. 여기다가 3차 분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란 핵 합의를 깨겠다고 처음부터 공언을 했고 나중에 실제로 깼죠. 자,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오바마 때는 내가 진짜 화가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 편인가 보다. 사우디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우디를 방문하니까 사우디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마중 나갔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국영 TV가 생중계했고 오바마 때랑은 완전히 다른 딴판의 대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우디에서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를 딱 깬 일이 또 일어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을 계획한 겁니다. 막 엄청난 반대가 있으니까 확 빼지 못했는데 계속 이제 미군을 조금씩 뺐어요. 자, 이게 왜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냐. 자, 제가 또 지도를 사우디와 시리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우디하고 시리아하고 어떤 관계냐. 일단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이제 권력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국민의 25% 소수예요, 소수. 이 시아파입니다. 근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5% 거의 75%가 순위파입니다. 그러니까 순위파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4분의 3쯤 되고 4분의 1이 시아파인데 시아파가 권력을 갖고 이 소수가 이제 순위파를 이제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원래 시리아 처음에는 그냥 항의 시위 정도였는데 이게 자꾸 이제 뭔가 내전이 격화되고 약간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25% 지배계층인 시아파 대 75% 순위파의 싸움이 된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사우디가 이제 그렇게 여기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순위파에 큰 관심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들 스스로가 사우디 스스로는 우리가
순위파의 큰 형님이지 우리가 맹주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머지 순위파 국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는 내가 큰 형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형제들 순위파 형제들이 이 시리아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알 아사드 정권이 막 박해를 하고 심지어 엄청난 숫자가 이제 학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쿠르드족하고 같이 막 작전도 하고 막 그러면서 IS 격퇴 이용도 하고 쿠르드족은 진짜 미군을 믿고 정말 철저하게 믿고 열심히 싸웠단 말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싸운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국도 이걸 통해서 독립을 좀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하고 정말 동맹관계처럼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미군보다 훨씬 많이 전사자가 나왔고 자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니 이거 갑자기 철군을 한다니 왜? 가성비가 안 나와서 아니 이게 오바마 대통령은 말로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런 표현 안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 말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 우리는 이거 이렇게 전쟁 비용 같은 거 쓸 이유가 없어. 뭐 쿠르드가 우리 위해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고 우린 철군 이래 버린 겁니다. 말로도 했어요. 심지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식의 말을. 자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어쨌든 뭐 명목상은 뭐 같은 순위파 형제들인데 뭐 그만큼 아끼진 않다 하더라도 근데 철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우디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요거보다도 쿠르드는 뭐 배신당했다고 진짜 분노했지만 그거보다도 야 이거 우리도 언제 뭐 가성비가 떨어지면 우리도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그래서 뭐 이걸 3차 분노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뭐 의심,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사건이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또 사우디 입장에서 4차 분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라는 언론인이 피살이 됐는데 요 뒤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아마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잘못해서 잘못 건드리면 사우디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래도 좀 조심조심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카슈크시 이 피살 사건의 배우로 아예 딱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을 하고 이것도 이제 쉬쉬하던 건데 막 지목을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를 국제사회에서 왕따 이 진짜 왕따를 시키겠다.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따 시키겠다는 말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예멘이 자꾸만 뭐 걸핏하면 이 사우디 이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영공을 지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진짜 꼭 필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우디에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분노한 4차 분노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우디하고 미국과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우디는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줘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미국의 석유 저장고 노릇을 해왔죠. 왜냐하면 미국이 증산 좀 해주세요. 그럼 바로 다음날 증산해주는 진짜 친절한 창고 역할을 해줬습니다. 원유 창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줬는데 그러면 미국이 안보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이란한테 경제적 자유를 주려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쨌든 쿠르드 쪽을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면서 정말 의리 없이 버린 셈이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 우리 안보에 꼭 필요한 패트리어트 이 판매를 안 해? 아니 그러면서 뭐 원유 증산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게 과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나? 사우디 입장에선 이제 분노와 갸우뚱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이유가 그동안 계속해서 쌓여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이렇게 진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니까 십수년 동안 쌓여왔던 이 분노 이걸 막 표출하면서 그동안 막 진짜 미국한테 도전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는데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뭔가 뭐 이 분노를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안보 때문이죠. 아킬레스건, 사우디의 아킬레스건은 안보 때문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미국이 진짜 빠져버리고 그랬을 때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사우디와 예멘의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우디 입장에서 이 예멘이 남쪽에 있는데 이 예멘의 북쪽을 후티 반군이 이미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군이란 표현이 이젠 좀 맞지가 않아요. 그냥 북예멘은 다른 나라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예멘은 사우디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도 이제 북예멘 진짜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자기의 후방에 시아파가 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계속 견제해왔고 북예멘은 자기들을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던 사우디가 너무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미국이 진짜 나한테 진짜 기분 나쁘고 분노할 만한데 근데 내가 이거 완전히 미국한테 전면 도전을 했을 때 그때 미국이 진짜로 삐져서 만약에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우리 영공은 누가 방어해 주지? 이런 고민들이 사우디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살살 자제하면서 빈살만 왕세자를 하더라도 진짜 이 정면 도전하는 것까지는 좀 참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판을 완전히 뒤집는 진짜 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중동 국제 정세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조치. 빈살만 왕세자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똑똑하긴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시아파가 지금까지 원수고 정말 저들하고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무력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한테 대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아파랑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진짜 완전히 획기적인 발상이죠. 아니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진짜 거의 원수 같은 관계고 아니 시아파는 특히 이란 혁명 정부는 틈만 나면 이 왕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손을 잡아?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한테 만약에 덤벼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점은 그런 변화가 중동에서 진짜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 지난달 중동의 질서를 진짜 뿌리채 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중동 질서에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요. 이건 유가를 바꿀 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에 큰 위협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들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만큼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아니 사우디한테 막 큰 소리 못 치면서 막 예전 같으면 너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텐데 웬걸 8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사우디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치켜세우는 이런 미국의 처지.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전반부를 좀 마칠까 하는데 전반부에서는요. 도대체 사우디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패권 구도를 바꿀 것인가. 중동의 질서는 어떻게 새 판을 짜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